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등을 넘겨준 주범으로 중국 내 세력을 지목했습니다. 이들의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 수단 등을 동원할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도 북한의 제재 회피에 맞서 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중국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VOA에 미국은 중국에 기반을 둔 기관들이 북한 등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다른 무기 관련 기술의 주요 원천이라는 점을 오랫동안 우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중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방주 아래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 개발 관련 물품을 수출하고 불법 돈 세탁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미국 의회 조사국의 지적을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의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의 통제 대상 무기와 기술을 제공하는 중국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추가 제재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산 위험을 제기하는 중국 기관의 활동 문제를 다루기 위해 외교적 관여와 우리의 제재 당국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 정부가 중국 연해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에 맞서 싸우고 중국에서 돈을 버는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며 북한의 조달망을 폐쇄하는데 더 많은 일을 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회조사국은 지난 1일 발간한 중국의 핵과 미사일 확산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핵과 미사일 관련 물품 수출에 직접적인 관여를 중단했지만 중국 기업과 중국 국적 개인들은 북한과 이란에 제품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기업들이 불법 자금이나 돈 세탁 등 무기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평양 김일성 광장의 열병식 준비를 위해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인파가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본격적인 예행 연습 때 연출되는 붉은 빛이 어김없이 나타나고 광장 중심부에 구조물이 설치돼 오는 8일 열병식 개최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번 열병식 때는 어떤 무기를 공개할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 위성사진업체 플래닛랩스가 4일 촬영한 평양 김일성 광장 일대 모습입니다. 광장 일대에 인파가 운집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분홍빛 대형 점으로 표시된 지점은 대규모 인파가 빨간색 수술과 꽃 등을 손에 쥐고 흔들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됩니다. 오전 11시 3분에 촬영된 이 사진보다 약 30분 전에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지 않아 군중 집결 시간이 오전 10시 24분에서 오전 11시 3분이란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음 날인 5일엔 광장 부분에 더 많은 인파가 포착됐습니다. 김일성 광장 중심부와 동쪽 지대에 전날보다 많은 인파가 집결한 건데 이틀 연속 이곳에 군중이 모인 건 이곳에서 열병식과 관련된 연습이 한창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은 과거 열병식을 앞둔 시점에 늘 주민들을 동원해 김일성 광장에서 훈련을 진행해왔으며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이면 빨간색 수술과 꽃 등으로 붉은 물결을 연출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집중적으로 포착되곤 했습니다. 열병식 훈련장에서도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4일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이곳에 병력 대열 약 30개가 포착됐는데 일부 대열은 행진 연습인 듯 일정한 간격으로 연단 쪽으로 이동하고 나머지 대열은 연단 앞 광장에 줄을 맞춰 도열한 모습이었습니다. 열병식 개최가 임박해지면서 북한 당국이 이번에는 어떤 무기를 공개할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약 2만 명의 병력이 동원된 지난해 4월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을 비롯해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과 신형 전술 유도 무기 등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또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당대회를 기념한 열병식에서는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5형과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으로 불리는 KN-23을 선보였습니다. 한국군은 8일로 예상되는 북한의 열병식 동향을 면밀히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열병식 동향과 관련해 지난해 말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차량과 인력 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예행 연습과 관련해 증가한 활동들을 감시하고 있으며 행사일이 임박한 만큼 더 면밀하게 관심을 기울여 관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한 북핵 수석 대표와 차석 대표들이 연쇄 협의를 갖고 북한 비핵화 문제 등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최근 미국을 방문한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대면 협의를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흔들림 없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으며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또 지난 2일 N 유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사이버 신흥기술 담당 부보좌관과도 만나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외화벌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한국을 방문한 정박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6일 이준일 한국 외교부 북핵 외교기획단장과 북핵 차석 대표 협의를 갖고 오는 8일 북한의 열병식 준비 동향 등 최근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으며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억지와 단념, 외교의 총체적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북한의 서해 초도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추가로 5건이 확인됐는데 환적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국제사회의 단속이 집중되는 남중국해 등 공해상에서 점차 북한 해역으로 옮겨지는 양상입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북한 초도 남쪽 해상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길이가 100m 내외로 추정되는 선박 두 척이 중간에 크기가 작은 선박을 사이에 두고 밀착해 있습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도 길이 80에서 100m 선박 두 척을 포함한 선박 세 척이 바짝 붙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환적 모습입니다. 이 해역에선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길이가 80에서 100m인 또 다른 선박 6척이 각각 3척씩 밀착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달 1일에도 50m 길이의 선박 두 척이 밀착해 무언가 전달하는 정황이 잡혔습니다. 앞서 VOA는 올해 1월 이후 총 9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정황을 확인했는데 이번 5건을 더하면 이 일대에서 발견된 환적 의심 사례만 올해 벌써 14건에 달합니다. 위성에 포착되지 않은 사례까지 합친다면 이 일대에서 더 많은 불법 환적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연례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북한의 불법 환적이 빈번했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서는 환적 정황 포착이 크게 줄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 환적 제재 회피 행태를 집중 단속하자 북한 당국이 환적 장소를 인근 해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환적을 통해 어떤 품목이 거래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17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이나 북한 대리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건네받지 못하도록 한 만큼 물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에릭 펜튼 보크 조종관은 최근 VOA에 서해상 환적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었다면서 어떤 유형의 물품이 환적되고 선박은 어디서 출항했는지 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선박을 식별할 수 있다면 선박이 출항한 나라는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과 폴란드가 최근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 북한에 대해 전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폴란드와 가진 제14차 미국 폴란드 전략 대화 이후 발표된 공동 성명을 통해 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략적 실패로 남도록 계속 전념할 것이라면서 북한과 이란 등은 러시아 지원을 중단하고 중국은 러시아 전쟁에 대한 거짓 정보 확산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러시아가 침략을 중단할 때까지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제3국 관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제재 회피 행위에 대해 추적하고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북한과 러시아 용병그룹 간 무기 거래 정황이 담긴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독자 제재와 함께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모색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이 북한 발전을 목표로 작성한 유엔 전략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유엔 기구들의 북한 복귀가 필수적이라고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부소장이 밝혔습니다. 이멜 슈포카렐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부소장은 5일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공개한 영상에서 당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행을 목표로 작성된 대북 유엔 전략계획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장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새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이 시작돼야 하지만 2020년 시작된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통제 때문에 유엔 기구들이 북한 밖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제약을 받고 있다며 북한 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정보 수집, 연구 조사를 위해 유엔 기구들의 북한 복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카렐 부소장은 또 북한에 대한 유엔의 새 전략 계획은 인권 원칙에 바탕을 둬야 한다면서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등에 의해 제시된 대북 인권 관련 권고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